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떡국열차 2교시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럴까요? 아직도 전화로 대리 불러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앱을 켜세요. 난 이제 깨달았어. 이젠 대리도 택시처럼 앱으로 타세요.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네, 정말 이 재밌는 광고예요. 이 컴백홈 대리운전. 그나저나 이 컴백홈 대리운전 제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워낙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이용들 하시다 보니까 네.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좀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광고를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지금 기사분들이 아직 배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뭐 빨리 계속 확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만간 많이 좀 오실 것 같고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기사분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셨고 지금 몇 분 있는데요, 그러면? 뭐 소문에는 그 사장님 혼자 계속 도신다는 얘기도 있고 혼자서요? 그만큼 지금 이거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좀 고객의 눈높이에는 좀 못 미치는. 하지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죠. 처음 이용할 때는 무료라는 거. 네. 요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계속 지금 이 기사분을 찾고 계신데 여튼 뭐 언젠가 한 번은 걸리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컴백홈 대리운전. 컴백홈 대리운전에 근데 장점이 분명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에 따라서 참 그 대리기사 부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그냥 걸리면 어디 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전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거 쓰라고. 네.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이런 것도 앱으로 나왔냐?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요금 관련해서 전혀 뭐 그쵸. 어떤 그 분쟁의 소지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카드 결제. 네, 무조건 네. 카드 결제예요. 네. 뭐 돈을 뭐 알아서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 뭐 막지는 않습니다만 돈 현금으로 해도 되죠? 현금밖에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카드 결제. 그러면 카드 없으면요? 카드 없으면요? 옆에 사람 카드로 빌려야죠. 혼자면? 집에 가서 그냥 카드로 같이 오셔가지고 택시 타세요. 그냥. 안 되는구나. 카드 결제만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분실물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이거 뭐 참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지난 이용 내역 같은 거 언제든 확인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사분이 타셨을 때 내가 잃어버린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증빙 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네.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또 보험 가입도 100% 돼 있는 이런 컴백홈 대리운전. 문제는 기사님들이 아직 많지 않다는 건데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은 거죠 지금. 그렇죠. 기사님이 지금. 별로. 네. 이제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기사님을 앱으로 이제 딱 부르잖아요. 네. 딱 사진을 보고 이분 선택을 했어요. 딴 데가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벌써 뽑혔구나. 벌써 뽑혔어요. 경쟁 아주 치열해요. 치열하네. 뭔가 모르게 이거- 이상한데? 왜요?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사장이 혼자 다 한다는 얘기가 아직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네.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딱 점을 찍어서. 무슨 네. 대학교에서 그 수강 신청할 때처럼 계속 기다리고 그 접속을 클릭. 막 해야 돼요. 1타? 1타 강사? 네, 하여튼 이런 인기 대리기사 부르는 네. 앱 컴백홈 네.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까? 구글 플레이에서 네. 컴백홈 치시면 되고요. 이거 애플은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7월 곧 초부터 되죠. 네. 된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아니 근데 기사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서 들어가시면 그렇죠. 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겠죠. 예. 네. 어차피 기사 모집을 계속 해야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폴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 그렇죠. 분들 그렇죠. 혹은 기사 모집. 아이들 그 과외비 같은 거 좀 맞아. 벌어야 되겠다. 사교육비. 투자비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기사 모집에 좀 응모를 직접 하시는 게 오퍼를 하셔서 네.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많이들 신청하시고 입사하시기를 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컴백홈 대리운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한 잔이라도 드셨으면
대리운전 부르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꼭이요. 네. 자, 그리고 지난 1교시 리뷰를 쭉 해드렸는데 길거리 음식에 대전에 바로구집 또 추억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구집이라고 그 떡볶이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커피 크림 있죠? 네. 그거를 많이 넣는데요. 떡볶이. 떡볶이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맛이 중독성이 강했나 봐요. 어떤 맛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고소하면서도 이게 막 약간 느끼한데 또 달짝지근하면서 이게 까르보나라만 나는 거예요? 떡볶이에서? 매운 까르보나라 이런 맛? 그래서 난 그게 왜 그렇게 맛있나 했더니 프림. 프림 옛날 프리마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거를 좀 막 살 엄청 찐다는데. 들이붓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자꾸 이 변태변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질. 저질 변태. 정영진 저질. 그때 제가 입에 탁 붙잖아요. 뭐 제가 북하계 때문에 그랬죠. 네.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네, 저 저희는 혼자 몰랐죠. 저 혼자 아는 척 잘못했다가. 네. 근데 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북하계? 네. 그러니까 좀 떡국열차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떡국열차의 기본 모토가 그리고 여기서 잔잔한 지식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변태라고 하는 사람 다 그거 아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요. 근데 제가 정영진 저질이라고 붙여드렸잖아요. 네. 괜찮죠? 마음에 들죠? 저요? 네. 그럼 우리 반어법 써서 정고질로 갑시다. 아니 그거 많이 아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라면 저는 정말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 얄미워. 밉상. 정영진 밉상.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럼요. 알아가는 제가 것도 책을 중요하죠. 봤다고 했습니까? 봤잖아요. 저거요? 네. 전 북학에 써 있는 거는 다운로드를 안 받아 일부러. 써 있어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자나라님이 이런 글을 하셨어요. 중학교 시절에 학교 앞 분식집이 현금 대신에 학생권을 회수권을 받아서 떡볶이를 팔기도 했다고. 그런데 꽤 있었어요. 그래요? 회수권을 받는 거죠. 네, 회수권 받았죠. 왜냐면 그건 유가증권이니까. 유가증권. 그래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맞습니다. 육아는 좀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육아의 정권이죠. 어쨌든 육아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육아. 근데 이런 그 회수권 받아서 저는 한 건 처음 들었네요. 있어요. 저희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걸 받아서 나중에 또 그걸 할인해서 또 파나요? 할인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팔죠 뭐. 네. 그냥.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줄 수도 학생들한테 있고. 또 그냥 그걸로 그만큼의 가격으로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할 때는 다 인정 안 해주잖아요. 우리 할 때.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수권이 할인해버리잖아, 100원이면 할인. 그러니까 100원으로 다 치는 게 아니라 한 80원. 그렇군요. 야. 깡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말로 깡 쳤다. 회수권 깡. 네. 그리고 뭐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 추억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카스테라 얘기해 주셨죠? 네. 짜부 시켜 먹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먹어야 맛이 쫀득쫀득해진다. 그리고 그거를 우유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었던 염장님이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봐야죠. 너무 앞에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요즘 하루가 다르게 30도 넘어가는 날들이 점점 이어지고 있고 또 7월 접어들면서 결국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열대야 기준이 어떻게 되죠, 왕하나? 네. 밤에 더운 거죠 뭐. 몇 도 이상이 되면 열대야일까요? 25도. 정답입니다. 오, 정답이에요. 왕하나도 가끔 아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맞아. 네. 밤 기온이 25도가 넘어가면 열대야가 되죠. 자, 그런 열대야까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추위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도 얼마 전에 뭐 4,000명 폭염 때문에 그때 막 40도까지 막 넘어가고 막 이랬대요. 기온이 그러니까 체온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피가 끓습니다. 그럼 그 상황이 되면.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20도가 돼도 피가 끓을 때가 있어요. 맞아.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가 끓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피가 끓는다고 얘기하는 같은 거. 공간에 아니, 아무도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불의를 받거나 그렇죠. 이럴 때 피가 끓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피가 끓지. 흥분은 되지만 피가 끓는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새롭게 또 뭐 그때도 끓을 수 있죠. 예. 뭔가 이 사회 부조리 이런 걸 묵도할 때마다 피가 온몸에서 끓습니다. 그냥 끓기만 하죠. 그래서 걔를 시키려고 사우나를 가죠.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얼어 죽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저체온적으로 죽는 거 알죠. 그렇죠, 그렇죠. 인도 같은 데는 기온 한 10도쯤 되면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얼어 죽는다는 말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겪어보는 그 추위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적응력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어릴 때 태어나서 순서가 바뀐지 모르지만 3일 이내의 추위에 적응하는 기본 시스템이 이제 몸에 만들어지고 태어난 지 3년 이내 더위에 적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그러니까 1, 2도만 올라간다는 게 아주 크게 적용되거든요. 사실은 평생을. 알짱 PD님 지금 그렇게 자책 자해를 하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늦었죠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3일하고 3년 이런 거 어떻게 알죠? 아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금방 그거는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고 봤을까요? 그 곡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추위 더위 그만큼 이제 사람이 기본 그게 어릴 때 다 완성이 되니까.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온도가 1, 2도 올라가고 평균 온도 올라가는 게 아주 큰 그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1도 변화가 진짜 큰 것 같아요. 큰 거죠. 그럼요. 자, 그렇게 요즘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네. 더위를 이기는 우리 방법. 조상님들의 지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짜잔.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단오 네. 네, 옛날에 단오 한번 이제 단오가 최대 명절이냐 아니냐 뭐 이걸로 많이 싸웠지만 단오가 어쨌든 3대 명절에 속하는 걸 맞으니까 단오 날이 6월 20일이잖아요. 올해요? 올해는. 6월 20일. 음력 5월 5일이죠. 5월 5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자가 첫 단자고요. 네. 오가 말날 아니에요, 말날. 첫 번째 말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5월 5일이더라고요. 음력으로 보면. 그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 아니에요. 5월 5일. 한참 이제 한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조들은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머리 감아야죠. 그렇죠. 어디예요? 창포물. 창포. 그건 여자들이 감고요. 남자들은 폭포수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향해서 머리를 감는데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동류수 두목욕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유두가 나오긴 했죠. 유두요? 네. 6월 15일 유두. 네. 저질. 유두. 근데 물이 대체로 다 서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본래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황하가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절필동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만절 만번 이렇게 굽어져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 아니 큰 물줄기는 서해로 흘러가더라도 거기에 지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천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해가지고 동쪽으로 흐른다는 게 이제 순리를 상징해요.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간다는 게 이제 황하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강이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는 게 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흘러가는 게 순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간다는 게 이제 옛 선비들 어떤 것들이 지조, 절개 이런 것들 상징하니까 그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이제 머리를 감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가 있네요. 그냥 무조건 동쪽에 흐르라는 게 아니네요. 다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도. 그게 이제 좀 중화 사상이죠 일종의 중화 사상이 모화 사상. 황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그런 만류 만절필동에서 그 이제 지금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이제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단오 날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농경기가 시작됐잖아요. 뭐 모내기도 끝났고 이러니까.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날이래요. 이제 봄에 할 일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농사. 그래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원기도 회복해야 되지만 기분을 일단 좋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같으면 씨름이라든지 동네 잔치 같은 걸 벌인다는 거예요. 씨름 단오날 씨름하죠. 네. 그렇죠. 단오날 이기면 이제 소 한 마리 주고 끝나고 나서 이제 질펀하게 술 먹고. 질펀하게. 그냥 거하게로 갔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그랬겠죠 뭐. 예, 그런 이제 단오날 풍습들이 있었고 여자들은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머리만 감나요? 아니면 뭐 나머지 목욕도? 목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했다고 해주세요. 네, 할까요? 남자는 게 뭐 창포 뿌리 있잖아요. 창포 뿌리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죠. 창포에서 향기도 나지만. 그게 이제 창포의 무슨 성분이 미생물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창포가 뭐예요? 그림을 보니까 창포나무 있잖아요. 창포나무요?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창포나무. 꽃도 열리잖아요.
모르겠어. 창포. 근데 풀을 보니까 네. 강아지 풀처럼 길쭉하게 파란색 길쭉하게 잎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강아지 풀처럼 이런 그게 대가 올라와 있고 열매 비슷한 게 열리고 이렇더라고요. 창포를 본 적이 없어서 저희도 본 적은 없어요. 창포를 거의 안 쓰니까 요즘은. 창포 샴푸. 창포 성분 샴푸. 정박님이 이런 얘기 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 뭐 그런 샴푸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네. 그 창포물로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허리춤에 창포 뿌리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균을 좀 여름 되면 그게 무서우니까 그런 걸 좀 막아주는. 그렇죠. 이런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뭐 봉선화 꽃잎으로. 봉선화? 네. 물들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한대요. 그거 단오날에 하나요? 그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단오날 세시풍속 중에 하나였던 거.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게 빨간색이 왜 귀신을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일단 많이 했대요. 남자들도? 남자도 하죠. 봉선화 꽃잎 물들이는 건.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봤어요. 그거 저도 좀 해보고.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백반. 백반을 곱게 빻습니다. 항공기?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재밌게 합시다. 합시다. 더위를 다이 곱게 빻아서 꽃 그죠? 꽃잎도 빻고 해서 나뭇잎도 넣고 해서 손톱인데다가 얹은 다음에 그 비닐로. 그러니까 원래는 비닐을 한번 덮어야죠. 네, 비닐. 근데 옛날에 비닐로 안 덮었겠죠. 그죠? 삼배나 이런 그런 헝겊으로 덮었지 않겠어요? 하룻밤을 지내면 되나요? 하룻밤이었나? 하룻밤 정도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눈 올 때까지 안. 맞아. 첫눈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맞아, 그런 이야기겠죠. 술 개뻥. 남자들도 드려요? 남자도 했다니까요, 그래. 어릴 때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왜 봉숭아를 드리면 마취가 안 된다.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말도. 네, 그래서 이걸 해서 수술을 못 한다. 아프면. 그런 말. 그럼 손가락 뽑아야 되나? 손톱을?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은데. 백반으로 그 뱀 쫓고. 그랬죠. 백반가루 그죠? 뿌려놓고 이렇게. 어디 우리 옛날에 그 텐트 치러 놀러 갈 때 그래요? 백반가루를 이게 텐트 주변에 이렇게 해놨어요. 백반가루 없으면 담배 그죠? 네. 그거 담배가루 해가지고. 그럼 뱀이 안 온다는. 담배가루 싫어하는데 냄새를. 아. 그래서 담배 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뱀을 쫓으려고? 여자를 쫓죠. 야. 담배 냄새 싫어하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꽃뱀들 우리가 피하려고. 꽃뱀을 피하려고.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쑥떡 해 먹고요. 쑥떡. 쑥떡을 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쑥이 좀 우짜라잖아요. 이제는 쑥 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잘라서 대문 앞에 걸어둔대요. 그러니까 쑥이 왜 이것도 왜 귀신 모기. 그러니까 쫓고 이러니까 막 모기도 맞아요. 그렇죠. 모기 걷잖아요. 숯불을 그죠. 그리고 수리치라는 나물 캐가지고 수리치떡 해 먹고. 수리치? 수리취. 수리치떡 해가지고 쑥떡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쑥개떡 진짜 맛있는데. 맞죠. 거기도 개자가 들어가네요. 개떡. 개떡인데 쑥개떡. 그러니까 이때 개떡은 아무렇게나 해서 막 만들어서 먹을 때 개떡. 뭘로 들어가지? 개판인하고 비슷한데. 아무렇게나 만든 쑥개떡. 쑥개떡 진짜 맛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먹는 걸 얘기했으니까 등등거리라고 해서 그런 걸 준비한대요. 이제 등등거리. 예. 등나무 껍질 같은 걸로 만드는데 옷하고 몸 사이에 일종의 왜 철갑옷처럼 그렇게 해서 왜 붕뜨게 하는 거예요. 옷과 몸 사이가. 왜요? 공간을 그러면 바람이 들어오기 쉽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요? 네. 그걸 등등거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양반집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죽부인 정도 알고 있잖아요. 죽부인도 그렇게 공기를. 근데 죽부인은 그 집안에 제일 어른만 할 수 있대요. 남자라도 아무 남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죽부인은요? 네. 일종의 그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죽부인 같은 건 아무나 못 하니까 등등거리 같은 걸 하거나 팔토시가 있대요. 여름용 팔토시. 그것도 금방 말한 것처럼 팔 쪽에 붕뜨게 만드는 거예요. 옷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잘 들어가게. 그건 대나무로 만드는 거죠. 대나무로도 만든. 그렇죠. 죽부인은 대나무.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등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건 등나무로 만든대. 등나무 껍질을. 막 시원하겠다. 살 막 이렇게 막 까칠까칠 간지럽고. 진짜 얇게 하지 않았을까요? 등등거리. 네. 아니 근데 뭐 그걸 잘 빼빠라고 해야 되나? 샌드페이퍼. 아니 근데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빼빠로 찔리는 거 이런 거 방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끈이라든지 전혀 사용 안 하고 본만 이니까 그렇게 뭐 그진 않아. 해봤어요? 아니 이거는 안 해봤어요?
죽부인? 죽부인은 해봤잖아요. 죽부인. 그거 말고 그건 이거는 옷에 옷 안에 넣어야 되니까. 뭐 맨몸으로 이거 안고 잘 때도. 그 왜 여자들 웨딩 드레스 입을 때 속치마 입는 것처럼. 웨딩 드레스 입어봤어요? 입어봤죠. 아 그래요? 네, 저 화보 찍은 적 있어요. 우리 저 돌싱 왕하나님께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촬영만 했어요. 웨딩 드레스 입고. 그래요. 뭐 법적으로는 깨끗하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있고 그리고 통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물로 했잖아요. 네. 통발은 이제 쇠로 한대요. 철로. 얇게 해가지고. 우산처럼. 그렇지. 우산대처럼 그런 식으로. 철로 해서 옷하고 몸 사이에 이렇게 해서 철릭 하는 아니 거예요. 무거워서 땀이 더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또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옛날 양반들은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10걸음을 가더라도 타고 가겠죠. 아니 집안에 있지 뭘 이렇게 자꾸 돌아다녀. 그래 해안지방 같은 데는 단오는 날에 모래 속으로 들어가면 모래찜질 시원해요. 1년 동안 부스럼 같은 게 안 난다고 해가지고 모래찜질을 했답니다.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에서. 네. 저희도 부산에서 어릴 때 해수욕장 가는 이유가 바닷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저런 이유 있죠. 모래찜질하러 이제 많이 갔거든요. 이 모래찜질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각종 진짜요? 피부병을 막아주는. 요즘도 그럴까요? 이렇게 모래가 오염되어 있는. 일본의 이부스키 해안에 흙모래찜질 있잖아요. 흙모래찜질.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어도 바다가? 아니 그래도 오염되면 안 돼. 아니 바다 모래에 소금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피부 균을 많이 죽여주고 피부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자극을 주잖아요. 까끌까끌하니까 혈액순환도 되고 각질도 되고 혈액순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 모래 안에는 각종 그 무기물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또 어떤 소독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왜요? 어떡해. 나 갑자기 누구 생각났어요. 닮은 사람. 뭘? 유병재 씨. 이 극한 직업. 거기도 중청의 아들이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예, 서산인가. 맞습니다. 서천, 예. 진짜 닮았죠. 서천이구나. 거기는. 왜 다들 네. 포옹을 해주지 않지? 알았어요.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여름 되면 이제 여름을 나기 위해서 탁족 알죠? 탁족. 아유 좋다. 탁족? 네. 탁족하고 세족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탁족은 30분 이상 담궈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장소와 계곡에서. 네, 그렇죠. 이제 탁족 같은 건 계곡. 세족은요. 세종 그냥 물 받아 놓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 탁족. 탁족은 그 세탁할 때 그 탁자. 맞아요. 네. 셋다도 세탁. 시틀탁. 합쳐서 세탁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탁족. 네. 탁족을 하다 보면 네. 여기서는 기억이잖아요. 조개. 기억을 하다가 이제 지어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뭘로 넘어간다고요? 아니 이거 우리 정방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그 문화 유홍준 선생이 그렇게 책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탁족을 하다가 받침이 기억에서 이제 지어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이상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탁족에서 작족? 지읒. 탑족? 아니 탁은 그대로 가고 족이 뭐란 말이야? 뭐? 맞잖아 그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합시다. 그래서 저는 뭘 씻는다고. 정말 아저씨 셋이서 돌싱 하나 데려다 놓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돌싱이래 자꾸. 아무튼 그리고 그거 엎드려 뻗쳐서 이거 물 붓는 거 뭐죠? 등목. 등목도 하죠. 하긴 어릴 때 등목 그 저기 뭐죠? 그 이걸로 펌프해서 네. 등목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시원하잖아요. 엄청. 그렇죠. 샤워보다 오히려 그게 더. 네, 맞아요. 펌프가 왜 자꾸 유병재 생각나서 못 보겠니 나를? 펌프를 우리 다들 뿜어 보셨잖아요, 그죠? 뿜어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펌프질 해보셨잖아요. 네. 네. 그 물이 이렇게 빡 뿜어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 펌프질 안 해봤어요. 네. 바가지 한 바가지에 물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는지 이제 오늘 퀴즈를 낼게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펌프질을 위해서 첫 번째 물 붓는 그 바가지에 물
그 물을 왜 어디다 부어요? 처음에는 안 나오 이렇게만 해서 안 나오니까 물을 부어서 펌프에다가요? 네. 펌프 속으로 물을 넣으면 물이 이제 올라와요? 다른 물을 데려오니까. 아 진짜요? 네. 그 데려온다고 해서 바로 팔로미. 팔로물? 팔로미를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따라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종화수? 종화수. 자, 이건 퀴즈로 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쨌든 그 펌프질을 할 때 네. 펌프가 쇠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쇠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려면 네. 이 펌프질을 하는데 그 중간에 공기가 없어야 펌프가 쭉 끌어올려질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하려면 넣어줘야지. 물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등목이 샤워보다 시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럼? 이 척추를 따라서 우리의 주요 신경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맞아요. 척추신. 네. 그래서 이제 이 척추 부분에 찬 기운을 줬을 때 온몸이 완전히 차가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피디님? 또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럴 듯한 것 같은데요. 진짜? 저런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뇌가 그 진화를 시작할 때 지금 간뇌, 소뇌, 대뇌가 있잖아요. 그 간뇌가 이 우리 몸의 모든 감각들을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나 이런 거 듣고 이러면 등골이 오싹하다.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간담이 서늘하다 있잖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그 실제 그렇게 된다는데요. 간담이 서늘하다. 간과 간이 담이 쪼그라들고 뭐 이런 무서운 얘기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 들었을 때요? 그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맞고. 모골이 송연하다. 모골이 송연한 건 저도 많이 느끼니까요. 모골이 송연하는 건 뭐예요? 털하고 땅구멍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막 움츠러들 정도로.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 있잖아요. 털이 닭살 돋는 거. 뭐 그렇게 닭살도 돋을 수. 닭살보다는 뭐. 다 됐죠 이제 아는 거 다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좀 이제 관리들이나 왕실 이런 데서는 뭘 또 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겠어요. 이제 여름이 온다. 여름을 대비해서 뭘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도 한번 했었는데 왕이 신하들한테 뭘 줘요? 얼음 줘야죠. 또 단오날에 주는 거. 떡? 부채. 부채는 굉장히 고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채 이거 느려뜨리고 이런 거에서 막 비싼 거 금부치나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부채 너무 비싸요. 왜 동빙고 있고 서빙고 있잖아요. 동빙고에 있는 얼음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는 아이스 커피?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유교 국가니까. 동빙고가 제일 품질이 좋은 얼음. 제사용으로 쓴대요. 동빙고. 서빙고에 있는 얼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이런데요. 근데 제사에 근데 얼음 들어갈 일이 뭐 냉국 주시나? 아니 제수할 때 음식들을 재료 신선하게 보관해야 되고 여름 같으면 상하잖아요. 미리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동빙고 최고의 그 장자 아니에요. 유교적으로 봤을 때 왕이 제사도 엄청나게 많이 지냈다고 이러더라고요. 제사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종묘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종묘 갈 때 왕이 행차하니까 그때 이제 격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자기 억울한 일 이런 거 많이 알렸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서빙고 쪽이 집값이 진짜 비싼데. 아 그래요? 서빙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80년대는 되게 안 좋은 대명사. 그것도 보안사 기무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서빙고 분실.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공포 정치의 대명사였습니다. 눈 감고 끌려가면 이제 거기로. 그런 데 가고 저 남산 이런 데 가든지. 남산 그 1호 터널에 보면 중간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가는? 그거 아마 아는 분들이 정말 없을 거예요. 남산 1호 터널에 보면 중간에 한가운데 문이 있어요. 725m 지점에. 왜요? 그게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725m 지점에 문이 있어요. 화장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끌고 가다가 애 이제 눈 가리고 끌고 가다가 그 남산 1호 터널에서 그 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대공분실이 거기 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보안사인가? 남산 중정이죠. 남산 중정. 네. 그래갖고 거기 문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터널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그 소방방재청 맞아요. 그 건물로 이어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잡지에서 했던데 거기에 나온 뭐 쓰레기를 보니까
한 5, 6년 전까지도 그게 뭔가 사람이 들락거렸다는 흔적이 남아있대요. 아 거기를 들락날락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미 바뀐 지 한참 됐는데도? 바뀌었는데도. 아 그럼 거길 누가 또 갔었는 모양이네? 계속 뭘 하나 봐요. 뭐예요? 모르죠. 그런데 뭘 하는지를 안 밝히고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 끌려갈 일들은 없으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일반인도? 아 일반인도 못 들어가죠. 일단 접근 금지 구역이니까. 거기 쓸 수가 없어요. 차가 아주 많이 막히지 않는 이상 앞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걸어가야죠. 거기를 가려면. 아 1호 터널 안쪽으로? 네. 아니 거기를 목표로 가면 걸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옛날에 석빙고 아이스크림 먹어봤어요? 석빙고? 네. 석빙고. 몰라요. 아 그거 못 본 거. 그럼 부산에서 만든 거죠. 부산에서 맛있었구나. 부산에서 만든 거. 아 석빙고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어요? 팥 아이스크림. 팥빙수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석빙고 알아요. 알아요. 비비빅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비슷한 아시네. 거. 안 해요, 안 해요. 석빙고. 석빙고. 부산 까만 석빙고 봉지. 과자점에서 만든 하드잖아요. 하드. 까만 봉지로 네. 돼요. 네. 어쨌든 이 빙고에 얼음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에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왜 따뜻한 겨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거기도. 네. 그래서 얼음이 얼지 않으면 얼음 추워지게 해달라고 기한제도 지내고 이랬대. 참 제사 지낼 일이 많네. 기우제, 기청제, 너무 기한제. 추워도 제사 지내. 비 많이 와도 제사 지내. 비 안 와도 제사 지내고. 그렇죠. 모든 건 다 제사로 가죠. 그래서 이 얼음을 겨울에 네. 한강 같은 데서 얼음을 채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장빙군이라고 한대요. 그런 거 채취하는 사람들을. 장빙군. 굉장히 겨울에 한겨울에 해야 되니까 일도 고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파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대우를 잘해줬대요. 세종 때 보면 술을 830병, 어물을 1650마리를 내려가지고 장빙군들한테 예, 위로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꽤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함께 네. 사라지다. 그 얼음 채취하는 네. 그 차 태어나고 나오는 아. 그 영화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네, 우리 맞아요. 얼음 장빙군이.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잖아요. 거기도 보면. 장빈관이요? 장빙군. 장빈군. 그 영화 참 많이 보시네요, 우리 정박님. 이야기 하다 보니 또 그렇네요. 아 그게 서빙 그게 네, 그게 얼음 다 빙고예요. 네, 그래서 얼음을 네. 음력입니다. 음력. 네. 3월 초부터 이제 출하하고요. 10월 상강이라고 24일 상강, 살이 내는데 그때는 이제 공급이 끝난대 그날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딴 데도 얼으니까. 그렇죠. 추워지니까. 이제는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뭐. 얼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8세기쯤 되면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18세기 이전까지는 네. 관급이에요. 관급.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주도를 얼음을. 이렇게 했는데 네.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상업도 발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얼음을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서울 늘어나기 지역에만 그 30개소가 넘는 빙고가 설치됐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저장 기술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도차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하 같은 모든 데 게. 굴 파고 이러면 그렇죠. 되죠. 굴 같은 파고 거 이렇게 파고 하면 되죠. 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4,000년 전에도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얼음을 채취를 했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얼음 보관을 채취- 했다. 네, 그렇죠. 땅을 파서 보관을 했대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되게 더운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건조하고 하니까. 근데. 엄청 파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파도 될 거예요. 2, 동굴을 3m, 그렇죠. 2, 3m만 하면, 파도 네. 그게 유지가 돼요. 네. 아, 땅 속이 그만큼 네. 또 다르거든요. 온도 차가 별로 없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도 차가 별로 안 생기는 곳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곳이죠. 그럼 얼음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녹고. 아, 그렇잖아요. 하긴 잘 이렇게 밀폐만 해놓으면 또 그 안에 얼음 온도가 또 그렇죠. 있는 그것만 거니까. 있으면 되는 석빙고도 네. 사실상 보면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네, 사람이 네. 드나들고 하니까 그래서 더운 공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위에 도움형으로 만들고 위에 구멍을 뚫어 놓는데요. 더운 공기 나가게. 야 그런 물리적인 어떤 지식도 네. 우리 그리고 조상들이 있었다. 보냉을 해야 될 거예요. 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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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석빙고 주변을 난지도에서 나는 갈대를 베어 와가지고 덮어놨대요. 이렇게.
문 오래 열면 혼났겠네요, 그죠? 그렇죠, 맞았겠죠. 이 새끼가. 아니 그게 중요하죠. 그 보관이라는 게 1년간 설 얼음을 잘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잘못하면 녹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맞아, 잘렸어. 그렇죠. 그 다음날 바로 잘리면 괜찮은데 제수해서 귀한 이거를 재료를. 여름에 그렇게 얼음을 나눠주는 게 단오날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산행을 많이 간답니다. 선비들은. 단오날. 남명 조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조식. 네, 조식은 지리산 위주로 이제 돌았다거든요. 혼자 갔대요? 아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아, 여자는 안 돼요. 여자는 현지조달. 현지조달이 뭡니까 진짜. 아짝 PD님. 우리 칼 차고 돌아다니시는 남명조식. 나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현지조달이 뭐예요. 어디 현지가 좋아요? 제가 지금 정프로의 유도 신문에 넘어갔습니까? 걸려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제 본심은 그렇진 않아요. 정말입니까? 네. 일본이 안 좋은 문화가 저는 많아요. 좌우로 날개 달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요. 날개를 편다. 템포로도 모르고요. 날개를 편다. 자, 어쨌든 그래서 산에 가시고 지리산을 10몇 번을 갔다 왔답니다. 사실 이 사람 벼슬 내던지고 내려갔을 때 낙향한 거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 되면 이제 산행을 갔다 오고 뱀사골 같은 데 가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갔다 오면 꼭 기행문을 썼대요 또. 그 유두류록이라고 썼다거든요. 그런 유두류록. 예. 그리고 남효온이라는 사람은 금강산 유람기, 뭐 김창업은 오대산 기행, 최재공은 관악산 유람기 이런 식으로 선비들이 기행문을 많이 남겼답니다. 이런 식으로. 관악산은 조금 약하지 않나요? 왜요? 관악산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험한가요? 산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관악산이요? 현지 조달이 괜찮았나 보죠. 청계산은 좀 완만하죠. 청계산은 완만해서 좋죠. 관악산 악소리 나서 관악산이잖아요. 그 악자 바위 악자 들어가니까 좀 모르시는구나. 힘들어요. 그 관악 그 산에 악소리가 나는 게 험해서 악소리가 나서 그 악이 들어가. 보통은 이제 진짜요. 바위 악이 들어가는데 바위 악인데 바위산이 본래 이제 올라가 힘드니까 맞아요. 왜 자꾸 정프를 닮아가려고 하지? 그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 그래요? 아니 맞아요. 올라가 힘들다고 그래서 악악 소리 난다고 그런 아니 거기서 나온 게 났는데 본래는 바위 악자. 악이 그 악은 아니고. 본래는 바위 악자예요. 네. 같이 산 타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랬어요? 저 재밌으라고 또 얘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 끝나고 뭐 먹었어요 그 사람이랑? 안 먹었어요. 내려오면 막걸리에 먹어야 되는데. 파전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저. 와 그럼 진짜 산을 타면 1시간당 한 500칼로리 이상 소모된다거든요. 한 3시간 타더라고요. 그럼 1,500하고 아무것도 안 드시면 진짜. 안 먹었어요. 집에 가서 먹었죠.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북제 제조 기술은 굉장히 발달돼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쿠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시대 때는 우리나라 부채를 최고로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주 요구했대 좀 달라고. 좋아. 근데 진짜. 부채가. 네. 중국산은 되게 몇 번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 살들이. 우리 예전에 알정 PD 그때 한번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줄부채 같은 경우 우리의 특산 그거라고 쫙. 한 번에 짜르륵 펴지는 거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보통 이렇게 그냥 선, 그렇죠. 평면으로 그냥 접을 수 없는 그런 부채가. 접는 부채는 접선. 접선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표. 우리나라 부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견훤 때 나온답니다. 그때는 이제 견훤이 태조한테, 그러니까 왜 왕건이 이제 나라를 먼저 세우잖아요. 결혼 전에 후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세우잖아요. 왕이 되니까 그때 왕이 된 걸 축하한다고 공작 깃털로 만든 공작선을 저희 선물했답니다. 아주 보아사치품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바람 피는 데만 썼을까요? 바람 피는 데만. 약간 사람 간지르고 이럴 때 썼겠죠. 사람 간지른데. 그 저질은 저 혼자만 저질이 아닙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아니 잠잘 때 코 같은 데 간지르면. 저지. 정영진 저지. 왜 또 나야? 아니 코 간지렀었잖아요. 아 그래? 코 간지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딜 건드려야 돼요? 공작털로요? 네. 아니 왜 코 말고도 많잖아요. 겨드랑이? 뭐 목 같은 데나 이런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실에서는 그러면 뭘 먹었는데 제호탕을 먹었답니다. 제호탕. 제호탕이 뭐 들어가는 건지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뭐 꽤
어려운데 한번 해봐요. 자, 3. 왕하나 3. 3 안 들어갑니다. 대추. 대추 들어갑니다. 밤 안 들어갑니다. 왕하나는 다 틀려. 아니 이름을 딱 생각해봐요. 제호탕이잖아요. 제호탕. 예, 호가 뭐겠어요. 호빵. 탕에딱 호빵을 넣니? 어쨌든 뭐 오메육 들어가잖아요. 백단향 들어가요. 사인 뭐 이런. 뭐야? 사인도 들어가요. 네, 뭐 이상하게 들어가요. 한약재 같은데 사인도 들어가는구나. 백단향도 뭐 많이 언급되는. 그래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꿀에 버무려서 끓여가지고 식혀서 왕에게 바친대요. 수정과 같은 그런 건가? 그렇죠. 수정과보다 더 비싼 거죠 이거. 그러니까 고급. 어렵네요. 제호탕이잖아요. 갈아서 꿀에 재서 일반 민중에서는 칡뿌리 이런 거 먹고요. 칡탕이네 그죠. 오미자차 먹고 맹문동 이런 거. 맹문동 좋죠. 맹문동이 뭐예요? 그 한약재 비슷한데 그 더위를 쫓는 그거라 해서 끓여가지고 차게 계속 상시 이제 음용을 하는 좋다고. 맹문동. 그런 걸로 했답니다. 제호탕. 제호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수정과처럼 그 임금이 신한테 내려줬대요. 자기 먹고 남은 거. 아니 뭐 많이 끓이는 거죠. 끓이면 좋겠죠. 뭐. 먹고 남은 게 아니고. 그 기분 나쁘거든요. 신하가 뭐 기분 나쁠 거 있어요. 먹다 남긴 거 주면 싫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도 같이 끓였다. 내가 많이 끓여서 니 좀 남은 니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민동락 같이 여신동락 신하와 함께 즐거움을 누렸죠. 3교시 갑시다. 그래야 되겠네요. 여민동락. 자, 우리 더운 여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넘겼을지 다시 3교시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가슴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의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